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일어의 끔찍함에 대해서. 걔네는 사물도 인칭이 있더라고요. 무생물 인칭이냐, 사물을 남자 인칭으로 받을 거냐, 사물을 여자 인칭으로 받을 거냐 다 다르고 생략 답이 없고, 그래서 기계를 잘 만드나 봅니다. 생략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생략하잖아요. 뭐 만들 때 대충 없어도 될 것 같으면 빼버리고, 에어백 8개 터져야 되는데 7개만 터져도 뭐 괜찮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문법 화이팅. 내가 수능 때 국어에서 하나 틀렸는데 그 틀렸던 게 문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어려워. 아무튼 계속 볼게요. 문법 아니니까 우리는. 24번 문장입니다. A defining element of a catastrophe is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라고 합니다. 재앙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요소는 정도, 규모라는 거죠. of their harmful consequence. 자, 그럼 재앙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재앙의 정의 요소는 결과의 규모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과의 규모란 얘기에서 우리 한 번 더 사고를 확장시켜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큰 규모의 함풀을, 캐타스트로피는 보통 큰 재난, 큰 재앙이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책 펴시고. 작은 걸 가지고 뭐 손가락에 살짝 까졌어요를 우리 캐타스트로피라고 하지는 않잖아. 자, 그러면 큰 규모의 함풀은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캐타스트로피가 되겠죠. 재앙이 되겠죠. 근데 작은 규모는요? 우리 보통 작은 규모의 안 좋은 결과는 뭐라고 하죠? 사고, 액시던트 정도로 좀 나눠놓고 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눠놓고 설명을 하는 게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글을 심화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o help societies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 자, 그럼 큰 규모의 재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런 큰 규모의 재앙의 피해를 줄이거나 막는 것을 돕기 위해서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are often employed. 그 거대한 규모의 노력, 굉장히 많은 노력이라든지 혹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생각들이 종종 고용되어진다.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o assess and communicate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자, 그러면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재앙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로 봅시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생각, 정교한 지식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 대충 하는 지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정교한 기술적 지식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정도로 같이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and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속성으로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 to assess, 평가하고 그리고 communicate, 전달하기 위해서 size and scope, 정도와 규모를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피해가 잠재적인 피해 혹은 실질적인 피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줄이거나 막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크게 이걸 가지고 뭘 내용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서. 근데 this effort, 이 노력은 assumes that, 가정한대요. People can understand the resulting numbers and act on them appropriately. 그러면 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한다는 이야기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 초래된 결과값이나 그리고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조건은 그러면
많은 노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죠. 조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최근에 행동 연구가 던집니다. 의구심을 던집니다. 반론을 던져요.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이 기초적인 필수적인 가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응 아니야? 를 시전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 많은 큰 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봅시다.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사람들은 큰 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노력이라는 것을 큰 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large numbers have been found to lack meaning. 큰 수라는 것은 발견되어졌습니다. to lack meaning. 의미가 없다라고.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고. 없다라기보다는 의미가 결여되었다고. and to be underestimated. 저평가되어진다고. in decisions unless they convey affect, feeling. 큰 수라는 것은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과소평가되어져야 돼요. 어떤 결정에 있어서. 뭐뭐 하지 않는 한 unless they convey affect. affect라는 거를 지금 이제 정서적 반응이라고 했는데 정서적 반응이라고 부족하니까 feeling이라고 적어놨죠. 감정적이지 않는 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이해시키려면은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큰 수가 저평가된다. 이거를 이제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큰 수가 결여되어 있다. 큰 수는 의미가 좀 저평가된다라는 것이 create a paradox. 어떤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That rational models of decision making fail to represent. 이성적인, 합리적인 모델입니다. of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모델은 decision making은 fail to represent. 나타내는데 실패한다. 자, 레셔널 모델이라고 하죠. 왜 그럼 레셔널이 나오느냐? feeling과 지금 대립되는 거죠. 얘는 이모셔널 하는 거잖아. 그럼 레셔널 모델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큰 수가 될 겁니다. 합리적으로 큰 재난을 막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되게 합리적이잖아. 자, 지금 코로나로 뭐 수백만 명이 지금 아프고 막 다치고 죽고 있죠. 그거 막으려면 우리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가슴 깊이 와 닿나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항상 비록 혼자 있건 뭐 어쩌고 뭐 독서실이 되었건 뭐 스터디 카페가 되었건 혼자서 나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밖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뭐 물을 마시는데 이런 행위를 안 해야겠다. 놀러 가지 말아야겠다. 밖에서 떡볶이 안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와닿고 우린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On the one hand, 한 손에는 will respond strongly. 우리가 크게 반응을 해요. To aid a single individual in need.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한대요. 이거는 feel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응한다는 이야기죠.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얘기가 되겠죠. We often fail, 실패합니다. To prevent mass tragedy. 거대한 뭐 재난, 비극을 막는 데는 실패해요. Or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실패하는 겁니다. 거대한 자연적인 재앙에 대해서는. 자, 아까 전에 이거를 굳이 왜 적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걸 밑에서 이제 얘기를 든 걸 내가 위로 미리 땡긴 거거든? 자, 감성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뭔가 또 이제 굳이 기껏 얘기했다가 아닌데요 할 것 같아서 좀 두렵긴 한데, 길을 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혹시 걸어가나요? 버스 타고 가나요? 아, 걸어가요? 그럼 걸어가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 뭔가 이제 춥잖아요. 날이 춥잖아. 뭔가 되게 삐쩍 마른 아기 고양이가 서글프게 울고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미안합니다. 혹은 개인, 뭔가 옆에 있는 직접적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뭔가 몹시 힘들어 합니다. 뭐 성적이 안 나온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혹은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코피를 줄줄 흘립니다. 나는 공부하다가 코피가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나요?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나요? 아, 들어요? 다행입니다. 안 들 줄 알고. 그럼 우리가 지금은 개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서적으로 감정이입이 가능한 거예요. 작은 사고는.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 옆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린 조심하게 될 거잖아. 바로 옆에서,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에서 코로나 환자가, 학교 옆반에서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와야겠지만 나왔다. 그러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잖아. 그거는 상대적으로 재난의 규모가 작잖아요. 한 명이잖아. 근데 영국에 지금 영국에 매년 영국에 매일매일, 영국, 미국에 몇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대요. 피부로 와닿나요? 아, 인류는 끝났어.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난 안 들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큰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 감정이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TV 광고 그 있잖아. 배우 안성기 씨가 자주 하던 그 광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뭐 기아 난민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아이가 굶고 있어서 맨날 한 명의 사진만 보여주잖아. 거기서는 수백만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을 때 이 얘기 안 하잖아. 굳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서 또 이거 막 예시 잘못 들었다가 뭐 어쩌다 뭐 인종차별 막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인디언식 이름으로다가 아프리카는 다른 이야기지만, 숲의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아이는 오늘도 밥을 굶었습니다. 오늘도 물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후원문이 어쩌고저쩌고, 후원문이 어쩌고저쩌고. 3,000원의 전화 한 통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시키는 거라고요. 필링적인 거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300만 명이 굶어요. 3,000원만 보태주세요. 안 와닿는다고. 더 큰 건데, 더 큰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아시겠나요? 좀 의미만 와닿았으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기출이라든지 변형 문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년 전 거였더라? 2019년이니까 한 2년 된 거란 말이죠. 2년 전 문제인데 이거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출제로. 이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가끔 가다가 홍대병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쿨병 걸린 친구들이. 쿨한 척하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이 만지 질문을 듭니다. 아니 왜요? 뭐 감정적인 게 왜 입을 해야 돼요? 저는 감정이입을 안 하고 사는데요. 헛소리 하고 있네. 무슨 귀신같이 또 틀려오더라고. 일부러 틀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거 어필하려고. 25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도 또 숨겨진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기엔 이거 컨셉인 것 같아. 25번 집은. 왜요? 24번 전 29번. 방금 전에 했던 거 24번 집은 아닌가요? 맞죠? 큰 수가 24번 지분이었죠? 왜요? 뭐 잘못했어요? 맞아요. 아니, 그거 뽑으면서 내 것도 같이 뽑았거든요? 되게 당황했습니다.
뭐지? 한 프린터에도 잘못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아예 잘못 뽑았니? 처음 보는 거니? 방금 잘못 봤어. 예. 깜짝 놀랐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이거 짧게 다른 한 장 더 있어요 뒤에. 뒤에 무려 세 문장이나 더 있어요. 한번 봅시다. Regulations, 규제, 규정. Covering scientific experience on human subject are strict. 인간을 이제 서브젝트, 피험자로, 뭐 주제, 참가자로,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과학적 실험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인간 실험은 굉장히 엄격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임상 실험은 규제가 엄격합니다. 뭐 그냥 전제로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엄격할까요? 서양적 사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 우리가 막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뭐 쥐 한두 마리가 죽건 말건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인간을 가지고 실험하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잖아. 뉴스 타잖아. 아무튼 엄격해요. 뭐 인간의 존엄성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제로 엄격합니다. 굉장히. Subjects. 그럼 참가자가 되겠죠. 이게 human subject, participants가 되겠죠. 참가자들은 must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에서 사실 이제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subject must give 줘야 됩니다. 그들의 이제 지식을 받은, 정보를 받은, 합의된 서면 합의서라는 거를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지금 그게 빠졌잖아. 그래서 지금 잠깐 끄는 거예요. 기부는 여기서 지금 그냥 여기서 해석만 보면은 must give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면 합의서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다 듣고 나서 누구에게? 실험자에게. to the experimenta가 되겠죠. 근데 그냥 앞에서도 지금 계속 뒤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니 그냥 지웠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면 기부는 주다라는 의미지 이게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 기부라는 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잘 안 써요. And experimenter, 실험자들은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s to thorough examination by overseeing bodies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밑에 그냥 해석을 보면 좀 곤란합니다. 실험자들은 must submit,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proposed experience, 계획된 실험을. 그러면은 submit to라는 건 뭐뭐에게 제출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출하다는 뜻이야, submit은. 근데 그거는 지금 overseeing body라고 했을 때 이제 규제, 감독 기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thorough examination, 철저한 평가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혹시 학교에서 다른 설명을 들었나요? 자, 검색을 해보시면은 submit to라는 걸 가지고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실험자들은 받아들여야 돼. 그들의 계획된 실험들을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에다가? 철저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실험에 대해서. by observing bodies. 관찰기관, 규제 감독 기관에 의해서 얘네들이 철저한 평가를 할 거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규제가 엄격합니다. 뭐 구체적인 예시로서 어떻게 엄격하냐? 1번. 실험자들에게 서면 합의서를 받아야 돼요. 피험자라고 적을게요. 피험자 동의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독기관의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뒤에서 인간은 항상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한다고? 아니, 답을 찾는다고. 그래서 scientist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지들한테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죠. 얘네들이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avoid the restriction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거 되게 힘들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엄격하고 힘듦. 통과 힘듦. 그리고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박사님들께서는 맨날 방구석에 짱 박혀 계시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일지 모르겠지만 제시되는 것은 과학자 자신을 대한 실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 자가 실험, 자체 실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지가 이제 지한테 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의학 쪽에서 많이 써먹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물론 약을 파는 제약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게 functionally 기능적으로다가 뭐 부분적으로다가는 if not legally라고 하는데 여기서 if not legally를 뭐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이라고 직무상은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라고 하지만 사실 if not이라는 것은 뭐뭐까지는 아닐지라도 legally 적법하지는 않을지라도 적법까지는 아닐지라도 왜냐면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힘든데 어쨌든 간에 이러려면 다른 사람이 동의를 얻고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 혼자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합법까지는 아니지만 avoid the restriction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험하는 때 있을 때 가해지는 임상 실험을 할 때 얘네들이 검사받을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합법적이진 않지만 우회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why? 왜 해결책이 되느냐? 덜 엄격해. 물론 합법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는 빠졌죠?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빠졌잖아. 왜냐면 내가 나한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They can also sidestep. 걔들은 또한 옆걸음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는 피할 수 있다, avoid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윤리적 문제, 그 실험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문제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는 덜 엄격하고 두 번째는 윤리적 문제. 그래서 자유로움. 아까 그래서 이거 굳이 임상실험이 왜 빡셀까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밑에 나오니까. 이게 이제 수능 쪽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와갖고 처음에를 다시 보게 만들어 자꾸. 이게 왜 빡셌을까? 왜 인간 실험은 왜 빡셀까? 윤리적 문제가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아까 그래서 이 말을 먼저 던진 거고. 근데 지금은 그냥 내신이니까 내가 앞서서 던진 거고. 윤리적 문제는 자유롭대.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 보면 nobody, presumably 아무도 nobody is more aware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아무도 더 잘 알지 못할 거야. 실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실험을 고안한 사람. 직접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 거라는 걸 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굳이 설명을 해주고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혼자 할 거니까. 좀 어렵네? 아, 괜찮아?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Nonetheless,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deeply problemat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실험이라는 것은 남아있어. 굉장히 문제가 있게. problematic하게. 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이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해결책인 줄 알았으나 해결책 아님.
임상 실험에 대해서 지 혼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았지만 해결책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One obvious drawback. drawback은 problem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명백한 문제는, 보이는 문제는 is danger involved. danger involved. 위험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위험이 관련되어 있는 임상 실험이잖아. 실험은 원래 완벽하게 결과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좀 이따가 이건 지문 다 읽고 나서 얘기할게요. Knowing that 그것을 아는 것이 knowing that it exists.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이 does nothing to reduce it. 줄여주지 않는다. 위험을 줄여주지는 않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그게 줄어드는 건 아니, 위험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해결책 아닌 문제 1. 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님. 무엇을 막을 수 있는 거? 문제를. 그 다음에 이건 되게 명백한 거죠. 자, 애초에 이 얘기 왜 할까요?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져서 봅시다. 임상실험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자,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비는 빵빵하게 드릴게요. 근데 뭐 예전에 이제 내가 제약사 시절에 들었던 약들 중에서 그런 약이 있거든요. 모 회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 백신 만드는 모 회사 당뇨약이에요. 우리나라는 당뇨가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 당뇨약인데 실험을 좀 대충 하고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험 결과가 그겁니다. 당뇨는 보통 어떤 사람이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슈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때야 돼? 뭔가 좀 허약한 거잖아. 아픈 거잖아. 근데 이 당뇨약을 건강한 30대, 그러니까 40대를 넘어간 사람에게 먹이면 안 되고 20, 30대 성인 남자에게만 먹이래요. 건장한 성인 남자에게만. 아니, 애초에 걔들은 당뇨가 없다고. 그러고 그거를 그냥, 뭐 효과는 굉장했죠. 효과는 굉장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 당뇨 고치러 갔다가 그냥 생을 떴어. 그래서 나중에 약이 퇴출됐거든요. 못 쓰게 됐거든. 아무튼 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험을 안다는 것만이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자, 봐봐. 왜 지금 자가 실험합니까? 규제가 엄격하잖아. 설명을 다 하고 위험할 거야. 위험할 거니까는 위험한데 감수하고 해야 돼? 이거 일일이 동의를 받기 싫어서 그냥 본인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애초에 막을 거였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자가 실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거 이해돼요? 좀 어렵죠? 자, 곧 화장에 관심을 가지시게 될 테니까 성인이 되시면 화장도 기술이잖아. 자, 눈썹을 뭐 이제 뭐 눈썹이라든지 앞머리를 다듬는 뭐 이런 걸 한다든 간단한 걸 해본다든 칩시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 아니야? 처음부터 잘해? 미안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로 그냥 예를 들게요. 자꾸 이제 혜림 형을 예를 들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 면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성인 남자 면도를 해야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면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면도를 하고 많이 다칩니다. 그죠? 그럼 난 이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 뭐 임상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숙달도를 쌓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 숙달도를 쌓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 있는 뭐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 면도 좀 해야 되는데 좀 턱 좀 대봐 임마. 좀 까질 수 있어. 얘가 동의할까요? 지도 아침에 이거 혼자 면도다 까지고 왔는데 나한테 굳이 턱을 대줘 한 번 더 까진다? 동의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면도를 하면은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은 남아있는 상태죠. 연습을 해야 되잖아. 남한테 하려니까 남이 할 리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 혼자 다치면서 해야지. 그 얘기예요. 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실험했을 때, 뭐 내가 이제 면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칠 수 있어. 그걸 알지만 내가 그렇다고 안다고 해서 내가 안 다칠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럼 확신할 수 있게 하려면은
상대방에게 다칠 수도 있어. 동의를 얻고 하려면 굉장히 귀찮단 말이야. 오래 걸릴 거고. 나는 당장 면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이래도 여전히 어렵나요? 이제 좀 괜찮았어요? 괜찮은 건지 그냥 넘기는 건지. 아무튼. 안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뭐, 키 크는, 뭐, 살 빠지는 약 있거든요? 왜, 혹해요? 안 빠져도 돼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뭐, 외모적인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살 빠지는 약이 있습니다. 살 빠지는 약이 있는데 부작용들이 쩔어요, 보통. 식욕 억제제와 흡수 방해제가 있는데, 식욕 억제제들을 먹으면 정말로 밥이 안 땡기는 대신에 맨날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혹은 소화 흡수 억제제를 먹으면은요, 지방을 흡수하는 걸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구시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가스가 많이 차거든요? 방구를 끼는데 소화 안 된 기름이 그대로 방구 낄 때 배출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진짜로 기저귀를 차야 돼요. 되게 막 장난치는 것 같지만 사실이 입각한 팩트입니다. 세상에 그런 이상한 약들이 많아요. 아무튼 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충분히 지금 그 설명을 했잖아. 의사도 마찬가지로 약을 주면서 자, 살을 빼시겠다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지방 흡수를 막는 건데 기저귀 차셔야 돼요. 안 차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귀찮단 말이죠.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불편하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가 주변에 들은 실화. 실제로 그걸 먹은 사람이 어느 날 흰 바지를 입고 왔다고 5분 만에 집에 다시 들어왔대요. 바지가 누래져서. 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험의 위험성은. 위험하니까 실험하는 거예요. 검증이 됐다면 실험할 이유가 없고 그냥 이것도 그냥 통과하겠죠. 안전하면은 동의하겠지. 안전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A less obvious drawback. 좀 덜 명백한 단점. 문제라는 것은 is the limited range of data. 정보가 제한된 범위란 이야기죠. That the experiment can generate. 나 혼자한테, 개인한테만 시험하는 거잖아. 개인에게 실험을 했을 때는 정보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험 범위에서. 무슨 말이냐는 거죠. Human anatomy and psychology vary.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라는 것과 그리고 생리학적 구조라는 것은 다양하다는 이야기죠. 먹었을 때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표현들을 사실 많이 쓰긴 하지만 모든 의사들은 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체 실험해야 된다고.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냐고. 아무튼 살이 좀 잘 찌는 사람이 있고 덜 찌는 사람은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럼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신체의 생리학적 구조들이. 세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구조가 달라요. In small but significant ways. 되게 작게 다르지만 하지만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according to gender, age, lifestyle and other factors. 뭐 성, 나이,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사람은 전부 다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Experimental results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자, 그러면 실험을 실험자 혼자서 한 거니까 자가 실험을 했을 때 나 혼자 실험을 한 그 결과값은 are therefore of limited value. 제한된 가치를 가진다. 완벽하지 않다. 범용적이지 않다. 아까 과학의 특성 얘기했었죠. 과학은 무차별적이어야 되고 반복이 가능해야 되는데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There is no way to know. 아예 방법이 없어요. Whether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피험자, 여기서의 the subject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experimenta가 되겠죠. 개인. 피험자들을 여러 사람을 갖다 한 게 아니라 지 혼자서 자체 임상 실험을 한 거니까 얘 혼자 실험을 한 그 결과값이 이 실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결과값이 되겠죠. 데이터가 타이피컬한 건 전형적인 건지 과학적인 건지 반복될 수 있는 건지 일반 사람들에게 커먼하게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atypical,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얘한테만 그런 건지 그게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집단 전체에 했을 때 똑같은 값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표본이 너무 작다. 확률이 요새는 확률 통계를 안 보이지만 이게 표본이 너무 작다. 정보가 제한됐다.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고 이걸 이제 임상실험이 굉장히 규제가 엄격하잖아요. 실제로 엄격해요. 약 하나 내려면은 내가 알기로 3년인가를 트래킹을 해야 된대요. 그 약이 개발되고 나서 3년 정도를 사람들한테 계속 실험을 해봐야지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코로나 백신 개발되자마자 바로 나왔잖아. 예외적으로 바로 나왔잖아.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대충 넘어갑시다. 힘들었겠지만 당연히.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그걸 놔봐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나서 우리 반대점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부분, 여기까지 이제 안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니 내가 되게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자, 정보가 제한됐어. 그럼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부작용이 없이 나아야 되거든요. 약이라는 건 원래 부작용이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신 맞았을 때 그래도 다행히 크게 안 아파서 다행입니다만은 나는 굉장히 아팠댔잖아. 원장님도 굉장히 아프셨다고 했고 한 1, 2주일 갔다가 우리는 막 올라오고 난 가끔씩 요새도 올라오는 것 같아. 이거 모기 때문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지금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럼 이 부작용을 없앤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냈다는 얘기죠.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임상실험의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아닐 수 있고 누구는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결과값이 100%일지 알지는 모른다. 괜찮나요? 네. 2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레귤레이션도 치를 떠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는 되게 길게 끌만한, 아니 이거 속담은 괜찮거든요. 속담은 쉬워요. 근데 아까 레귤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많이 해요. 학교가 되었건 변형 모의고사 출제가 되었건 굉장히 많이 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학과 연관되면은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잖아. 출제 빈도가 좀 낮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뭐 단어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읽어보면서 봅시다. 비록 common sense, 상식이 되겠죠.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감각. 상식적인 지식이 may have merit. 상식이라는 게 메리트를, 장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우니까 it also has weakness. 약점도 있어. Not the rest of which. 자, not the rest of which. 해석이 두 가지가 되거든요. 자, 들은 버전을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여기 이제 복수 선행사 not the rest of which 플러스 동사 해가지고 전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었나요? 학교에서도?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자, 앞에 봅시다. 말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not the rest. 리스트라는 거는 최소한이잖아. 적은 거잖아. 그쵸? 적은이란 뜻이죠. 적음 정도로 적어놓고 나서 not the rest of which. 그럼 적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무언가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언가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은 것, 조금.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은 조금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적은 not the rest of which가 조금이 아니다. 조금이 아니다를 우리 그냥 짧게 만들면 뭐죠? 많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다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서 쓰이는 의미가 영어는 도, 이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맥으로 파악한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번과 2번을 가지고 내용을 다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is that it often contradicts itself. 그 스스로가 모순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혹은 전혀 아닌 것은 전혀 아니다로 해석이 돼버리면은 그것이 스스로 모순되는 것은 약점이 아니란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모순은 원래 안 좋은 거잖아. 패러독스는 안 좋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은 그게 스스로가 모순된다. 문맥으로 해결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둘 다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뭐 이거를 적었건 아니면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전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적었건 간에 이거는 문맥에 따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모순된다는 거죠. 속담은 뭐 상식은 모순됨. 그럼 어떻게 모순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we hear that 우리는 들었습니다. People who are similar will like one another. 닮은 사람끼리는 서로 좋아할 거란 얘기를 듣습니다. Birds of feather flock together. 속담으로 주고 있죠. proverb로. 끼리끼리 논다. 새들의 깃털은 함께 난다. 그죠? 끼리끼리 논다로 보통 많이 우리 생각하죠. 자, 그러면 예시입니다. 예시. 이상형에 대해서. 이상형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한 거.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들. But also, 마찬가지로. There are persons who are dissimilar. 안 닮은 사람도 좋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서로를. Opposite attract. 반대가 끌린다. 안 비슷해.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는 위에였던 것 같아요. 나의 지난날의 연애사를 되돌이켜보면 나는 이거였던 것 같아. 근데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키를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꽤 크죠? 처음 이식했죠? 꽤 큽니다. 맨날 이것만 보느라 잘 모르셨을 텐데. 저는 그래서 뭔가 항상 키 큰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척 중에 저랑 키가 비슷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배우자께서 키가 160이 한참 안 되세요. 150 초반이세요. 이제 나는 그러면은 비슷한 사람이었고 그분은 안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 거죠. 그런 경우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We are told that, be told, hear를 굳이 같은 말을 바꿔 썼습니다. 들음 당했다, 말 당했다. 들었습니다. that groups are wiser and smarter than individuals. 집단이 개인들보다 낫다라는 이야기. 두 머리가 하나보다 낫다. 두 번째 예시가 되겠죠. 자, 그럼 집단지성. 두 개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우리는 많이 번역을 하지만 어쨌든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낫다는 얘기죠. 두 명의 머리가 더 낫다. But also that group work inevitably produce poor result. 하지만 또한 어떠한 그룹이 명백하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너무나 많은 요리사는 냄비를 망가뜨린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집단지성은 굿 혹은 집단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인생은 개인 플레이다. 자, 그러면 예시 두 개를 들었는데 each of these contradictory statements 이러한 서로 모순되는 진술들은 may hold true 참일지도 몰라요. under particular condition
얘네들은 조건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상황에 따라서 참을 수 있습니다. But without a clear statement of when they apply and when they do not. 하지만 없다면은, 여기도 다시 한번 with 아까 분사구문처럼 뭐 부대 상황, 전제 조건 정도, 배경 정도로 깔아줬죠. 명확한 진술이 없다면은 언제 그거를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적용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다라면은 aphorism, 그냥 proverb입니다. 격언, 속담이라는 것은 provide little insight. 통찰력을 거의 안 줄 것이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into relations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자, 그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적용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몰라. 그러면은 도움 안 돼. 여기서는 속담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상식이라는 것도 언제 적용해야 될지 모르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ey provide even less guidance in situations where we must make a decision. 걔들은 제공합니다. Even less guidance. 거의 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less guidance in situation. 상황에 대해서 가이드런스가 less하다. even less니까 less를 강조하는 겁니다.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Where we must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when facing a choice that entails risk. 리스크가 있는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언제가 될까요? 원서 쓸 거 아닙니까? 나 자꾸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빠지나요? 아무튼 which guideline should we use? 원서를 굳이 얘기한 이유가 예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어떠한 지침을 따를 겁니까?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모험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상향 지원하라는 이야기죠. Or better safe than sorry. 미안한 것보다 안전한 게 낫다. 안전빵, 하향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지침을 따를 거냐?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얘기니까,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거 실제로 되게 입시를 하니까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일단 혜림양, 우리가 뭐 내년에 내가 원서에 대해서 개입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내가 말하는 거 반대로 가세요. 나는 살아있는 입시 실패의 신하라서 내가 말하는 거 반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내 생각과 반대로 가시면 입시 성공합니다. 항상 내 거는 답이 아니더라고. 대학 때 그게 있었어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과에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원래 내 전공이 아니라 경영 혹은 경제를 하고 싶었거든. 아, 진짜로. 진심이에요. 경영학과를 쓸 거냐 경제학과를 쓸 거냐 가지고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두 개가 같은 데가 겹쳐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K와 Y를 담당하고 있는. 항상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맨날 걔네 두 개는 맨날 겹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뽑아. 그럼 일단 K냐 Y냐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나는 수학적으로 이제 상경계를 가고 싶으니까 경영을 쓸 거냐 경제를 쓸 거냐 고민을 되게 하고 있었거든요. 수시 때는 K에서 경영을 써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아, 상향 지원?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수시 때 나중에 까보니까는 수시 때 K에서는 Y는 잘 모르겠고 K에서 경영보다 경제학과가 빵꾸가 난 거야. 소위 말하는. 경영은 막 간단하게 얘기해서 막 경영은 막 경쟁률이 막 5대1 이러는데 경제학과 막 2대1밖에 안 된 거야. 잘못 고른 선택이잖아. 난 사실 두 개 중에 뭘 가도 상관없거든. 그러고 이제 정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내가 K를 쓸까? 안 쓰지. 기분 나쁘잖아. 왜냐면 떨어졌거든. 그래서 일단 Y로 돌렸습니다. 이제 입시 그래프 자료, 막 프로그램만, 전년도만 입결 이런 거 말 따져봤어. 그랬더니 얘네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더라고. 어떤 때는 경영이 높고, 어떤 때는 경제가 높고,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경영이 폭발했어. 경영이 경쟁률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한가했고, 그리고 그 전년도도 경영이 폭발했어. 3년 전에는 경제가 폭발했어. 3년치 자료를 보고 내가 내리는 판단, 나는 경제다. 그리고 솔직히 경제가 좀 더 땡겼어. 왜냐면 경영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팀플, 나 혼자 5인분을 해야지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좀 싫었거든. 경제 썼습니다. 아, 나 경제 경쟁률 15대 1 나오대? 경영 경쟁률 3대 1이었는데? 그래서 장렬하게 날려 먹었습니다. Y 날아갔어요. 딴 데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입시는 반대로만 가세요. 나한테 꼭 물어보시고 내 입시 반대로만 가세요. 내가 말하면은 무조건 그건 답이 아니야. 되게 슬퍼. 심지어 내 전공에서도 그래요. 다들 그랬어. 야, 뭐 로스쿨 미래 있겠냐?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에이, 이거 사라질걸? 우리 학교 교수님들 입장이 다 그랬거든. 막 저기 강원도에 있는 뭐 국립대학이 로스쿨을 반납하려고 한다.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인원을 끌어모으지 못한다. 사법시험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개뿔. 사라졌어요. 다 로스쿨이에요. 그 강원도에 있는 뭐 국립대학교? 그때 그걸 반납하고 다시 법대로 돌아가겠다? 걔네 지금 인원 터져요, 지금. 경쟁률 막 30대 1이래. 왜냐면 강원도가 서울에서 바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거든.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나의 입시 전략은 항상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말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 늘 항상 자폭을 하지만 왜 이렇게 오늘 자폭이 제일 슬픈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항상 모든 여학생에게 K를 추천하고 있었는데 Y 쓰세요. 한번 봅시다. 마지막 질문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Minorities 소수자 메이저하지 않은 거 소수 집단이 되겠죠. Tend not to have much power or status and may even be dismissed as troublemakers, extremists or simply weirdos 라고 합니다. 소수자들은 tend not to는 경향이 있는데 경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Have much power or status 소수자니까 당연히 어떤 지위나 권력이 힘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죠. 고려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may even be dismissed. 일축되어질 겁니다. 무시되어질 겁니다. ignore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일축되어질 거예요. as troublemaker. 문제 발생시키는 사람. extremist. 극단주의자. 혹은 simply weird. 괴짜. 그래서 단순하게 뭐 별난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럼 소수자는 소수 집단. minority는 힘 없음. 권력이 없음. 근데 how then 그리고 how do they ever have any influence over the majority? 걔들이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주된 주류에다가 majority에다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자, 힘이 없는 거를 기본 전제인데 근데 얘네들이 주류 집단에다가 주류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The social psychologist Serge Moscovich claims 어떤 이 사회심리학자 SM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The answer lies in their behavioral style. 답은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들의 행동 스타일에 있다. 행동 방향에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서 the way the majority gets its points across. get points across. get across라고 보통 이해시키다, understand 하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understand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면은 얘네들의 the way, 방법이잖아요. 방법인데 소수가 get its point, 그것의 관점을 get across, 이해시키는 거. 누구에게?
majority에게. 그럼 이거를 굳이 understand로 쓴다라고 하면은 나는 사역을 같이 써서 쓸 것 같아요. minority make majority understand. 그럼 얘네들이 영향력을 해소한 방법은 지들의 입장을, 소수의 입장을 주류에게 이해시키는. The crucial factor, 주된 팩터는 in the success of the suffragette movement,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성공의 어떠한 중대한 요소는 was its supporters were consistent in their views. 그것들의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서포터들이 일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점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복했다는 이야기죠. 일관됐다는 이야기죠. And 이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 create a considerable degree, 고려해볼 만한 상당한 정도의 social influence,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주류 집단의 영향력을 갖고 이해시키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관되게 주장했다. Minorities that are active and organized, 활동적이고 조직되어진 어떤 소수 집단들, who support and defend their position consistently, 그들의 포지션, 위치, 혹은 뭐 여기선 입장 정도로 봐야겠죠. 자신들의 입장을 일관되게 서포트하고 디펜드했습니다. 일관되게 떠받치고 사수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걔네들은 can create social conflict. 자, 그러면 일관되게 소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분쟁을. social conflict, create doubt, 그리고 의구심을, 그리고 불확실성을, uncertainty를 among members of the majority. 주류에게. 자, 일관성 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효과는 다수에게 문제를 내부적 불화 정도로 불확실성, 의심, 그리고 사회적 분쟁이라는 이야기니까 다수에게 불화를 일으킵니다. 의구심을 만듭니다. 그럼 이 social conflict, doubt and uncertainty라는 거는 뭐에 대한 uncertainty일까요? majority의 입장이 되겠죠. among members of majority and ultimately this may lead to social change. 다수에게, 다수 관점에 의구심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변화, 사회 변화. 이 사회 변화라는 건 다시 말해서 소수 집단의 입장이 다수에게 이해되어진 거죠. 소수 입장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has often occurred, 종종 발생했습니다. because a minority has converted others to its point of view.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소수자들이 others, majority입니다. 여기서는 주류를 바꿔놨어요. 그들의 관점으로. 소수의 입장으로 이 사람들을 바꿔놨다, 설득했다, persuade 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라 안 보이니까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ies, 소수 집단의 영향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은 계속해서 without을 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we would have no innovation, no social change. 사회적 변화나 혁신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사회를 변화시켜 온 거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항상 소수의 입장이 같다는 거죠. 천동설과 지동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외쳤을 때 그때 입장은, 다수설은 지구가 안 돈다였잖아. 그럼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적었잖아. 그러니까 소수가 사회적 변화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 놈들이 계속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다수의 입장만이 계속해서 반영된다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갈라파고스화가 되어버립니다. Many of what? 무언가 많은 것들 we now regard as a major social movement. 주된 사회적 운동으로 여기는 무언가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Christianity. 기독교 사상이 되겠죠. 기독교. Trade Unionism. Trade Union은 좀 트레이드라니까는 상거래 연합이라고 봐야 될 거지만 이거 노동운동입니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 노동조합. Trade Union. or feminism. Feminism. 뭐 잘 아실 테고 요새 한참 핫한 키워드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메이저하다고 생각하잖아. 특히나 요거 요새 맨날 불타오르잖아요. 이건 되게 메이저하다고 하지만 이건 were originally due to the influence of an outspoken minority. 되게 되게 주된 어떤 사회적인 무브먼트이지만 이것은 원래 outspoken한 마이너리티에 의한 영향력이었다는 이야기죠. 얘네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니까는 점점 더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정리하고 얼른 갑시다. 소수 집단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관성이 굉장히 포인트라는 거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입장을 다수에게 피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수가 의구심을 가지고 사회가 변화된다. 그리고 소수 집단이 뭔가 사회 변화의 항상 핵심이었다. 소수 집단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과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방식은 그냥 줄기차게 같은 것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 타협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여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정답률이 58%밖에 안 되죠? 어려운 문제죠? 괜찮아요? 진짜로? 이거 근데 왜 어려운지 알아요? get its point across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거든요. 빈칸이. get across라는 표현이 원래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말이 아니라 속어예요, 속어. 구어체입니다. 근데 이때 처음 등장했어. 그래서 이거 모르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이게 2019니까 2018년도 수능이거든요. 이때 이거 엄청 먹었거든. 단어 갖고 장난친다고. 이때 이후로 get across는, get point across는 항상 나오고,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단어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